자기 삶의 주도권을 갖는 것은 아름다운 도전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단 한 번의 인생에 단 한 번의 삶을 살기 위해 도전할 수 있는 기회. 이 도전에 성공하면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수 있는 자유와 하고 싶지 않은 것을 하지 않을 자유를 얻게 됩니다. 경제적 자유를 얻고 노동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4천억 자산가 김승호 회장님이 알려주시는 사장학 개론,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장사를 하는가 사업을 하는가? 흔히 장사는 이익을 위해 물건을 사서 파는 행위로, 사업은 지속적으로 경영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나는 장사와 사업의 기준을 다른 방식으로 구분해 정리하고 싶다. 내가 하는 사업이 장사냐 사업이냐를 구분할 때 기준은 사업의 규모가 아니다. 장사와 사업을 나누는 중요한 특징은 세 가지가 있다. 첫째, 일에 대한 능력이다. 사장의 업무 능력이 직원들보다 뛰어나면 장사고, 직원들이 사장보다 뛰어나면 사업이다. 장사의 영역에 머무는 회사의 특징은 사장이 직원들보다 모든 업무를 월등하게 잘해서 모든 직원을 가르치는 입장에 있다. 직원들보다 테이블도 야무지게 잘 닦고 음식도 잘 만들고 홍보도 잘하면 장사다. 직원들보다 엑셀도 잘 다루고 컴퓨터도 잘 고치고 포스터 디자인도 잘하면 장사다. 직원들보다 지게차도 잘 다루고 근무 시간표도 잘 짜고 구매 흥정도 잘하면 장사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다재다능하고 성실하고 유능한 리더로 알고 있지만 결국 혼자 일하고 자신을 대신할 인재를 키우지 못하고 아무도 믿지 못하는 사람일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은 절대 사업의 영역으로 넘어가지 못한다. 반면 사장 자신을 넘어 직원들 각자 고유의 영역에서 전문적 능력을 더 잘 발휘하게 만들어주고 키워내는 사람은 사업가다. 메뉴 개발은 김 대리가 나보다 잘하고, 디자인은 이 과장을 따라갈 수 없고, 박 팀장의 기획력은 믿을만하고, 비품 관리는 신입 직원이 기가 막히게 하면 그는 사업을 하는 사장이다. 회사 안의 특정 영역에서 사장보다 잘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뜻은 사장이 그들을 인정하고 믿어줬고 그 일에 자부심을 느끼도록 독려했다는 뜻이다. 김 대리가 매번 좋은 메뉴를 만들 수는 없는 일이다. 김 대리가 잘했을 때 칭찬하고 인정해줬기에 김 대리는 스스로 더욱 발전적인 공부를 한 것이다. 결국 사장을 대신해서 맛과 효율과 이익이 있는 제품을 만드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 사장이 이 과장의 디자인 실력을 못 따라간다는 뜻은 폰트나 색깔이 사장의 취향이 아니어도 참견과 잔소리를 줄이고 시장의 판단에 맡기는 용기를 보여줬다는 뜻이다. 사장의 능력이 뛰어나다고 장사에서 사업이 되는 것이 아니다. 한 업체를 선물 보따리로 가정했을 때 사장은 선물 상자 안의 상품이 아니다. 상품을 묶는 보자기 같아야 한다. 상품은 초라한데 보자기만 그럴듯하다면 그 조직은 더 이상 기업으로 성장하지 못한다. 상자 안에 좋은 직원들을 많이 담아서 이들을 묶어내는 보자기 같은 사람이 진짜 사장이고 이 사람이 사업가로 나아갈 수 있다. 둘째, 시장의 규모다. 사업체의 가장 큰 경쟁자가 나와 가깝게 있다면 장사의 영역을 벗어나지 못한다. 내 주요 경쟁자가 내 동네 골목에 있는지, 우리 도시인지, 내 나라 전체인지, 전 세계 어느 나라의 어떤 회사인지에 따라 사업은 확장성을 가진다. 세탁소라면 골목에서 1등이 최종 목표다. 미용실이라면 그 동네에 있는 미용실이 경쟁자다. 입시학원이라면 그 도시의 모든 학생들이 고객이다. 출판 사업이라면 그 나라에 있는 모든 출판사가 경쟁자다. 제조업을 하는 사람이면 전 세계가 모두 경쟁자다. 이렇듯 내 경쟁자가 나로부터 멀리까지 존재할 때 내 회사가 장사가 아닌 사업의 영역으로 확장할 수 있는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사업의 확장성이 업종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장 욕망의 크기에 있다는 점이다.
세탁소라도 세탁소를 수백 개 오픈하는 것이 꿈이라면 그의 경쟁자는 전 국가에 퍼져 있는 셈이다. 입시 학원도 프로그램을 갖추고 체계화시키면 전국에 같은 학원을 오픈할 수 있으니 경쟁자는 전국에 있다. 그러므로 사장은 자신의 경쟁자가 전국 혹은 전 세계에 존재하도록 최종 목표를 둬야 한다. 내 경쟁자가 내 동네와 내 도시에만 존재하면 나는 평생 노동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셋째, 수입을 만드는 방식이다. 장사를 하는 사람은 수입을 자신의 노동력에서 만들어낸다. 일반적으로 성실한 오너 사장은 일반 직원들 3명 목까지 인건비를 대신한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는 성실한 사장의 말로는 뭉그러진 무릎과 휘어진 허리를 갖게 될 뿐이다. 회사가 적자를 벗어나는 순간부터는 몸이 아니라 아이디어로, 즉 생각으로 돈을 벌겠다고 방향을 바꿔야 한다. 몸으로 버는 돈은 한계가 있지만 생각으로 버는 돈은 무한하기 때문이다. 성실해서 부자가 되는 크기는 정해져 있다. 따라서 작은 부자는 몸에서 나오고 큰 부자는 생각에서 나온다. 결국 장사는 제한된 수업, 과중한 노동의 세계에서 존재하는 업체다. 반면에 사업은 무한대의 수입, 노동과 상관없는 수입, 더불어 다른 사업을 추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여력까지 제공한다. 장단점이 이렇게 명확한데 왜 누구는 사업을 하고 누구는 장사를 할까? 그 이유는 관점의 차이다. 절대 자본의 차이가 아니다. 내가 하는 일에 대한 가시적 시각과 목표가 나를 장사에서 사업으로 이끌어낸다. 장사는 한 개인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길이다. 사업은 먹고 사는 문제뿐만 아니라 나를 세상에 나타내고 사회를 변화시키고 싶은 욕망에서 생겨난다. 그러니 현재 당신이 어떤 사업을 하든 그 사업의 최종 크기를 전국 혹은 전 세계로 확장하라. 요리사로 작은 식당을 하고 있어도 내 직업을 요리사로 생각하면 평생 작은 식당 하나를 운영할 것이다. 그러면서 새로운 메뉴를 공부하고 좋은 요리를 제공하는데 온갖 노력을 다하면서 골목 안에 안주할 것이다. 그러나 내 직업을 식당 경영자라고 생각하면 나는 내 요리뿐만 아니라 주변 식당들의 요리와 가격 정책, 원가 관리, 직원 관리 같은 여러 문제에 고민하고 공부하며 골목 너머까지 시각을 넓혀갈 것이다. 만약 내 직업의 목표가 외식 기업인이라면 내 식당을 프랜차이즈화하거나 전국 각지에 오픈시킬 구상을 할 수 있다. 세상의 모든 직업은 기업인이 될 수 있다. 셰프는 외식 기업가가 될 수 있다. 의사는 의사 면허를 가진 의료 기업가가 될 수 있다. 학원 선생님은 교육 기업가가 될 수 있다. 심지어 예술, 문화, 체육인들도 그들의 경쟁자를 전 세계로 넓힐 수만 있다면 모두 기업가가 될 수 있다. 당신의 사업이 기업 형태로 잘 세워지면 이런 사업은 심지어 스스로 다른 사업으로 파생되어 번져나간다. 기업 하나 만들기가 얼마나 힘든가. 하지만 그 힘든 기업 하나를 잘 만들어 놓으면 비슷한 기업들이 저절로 생겨날 수 있다. 어렵게 모닥불 하나를 잘 피워놓은 덕분에 숯불 한 삽을 푹 퍼다 옆에 쌓아놓고 나무만 던져놔도 또다시 다른 모닥불이 생기는 것과 같다. 그러니 당신이 사업을 하겠다고 마음먹었다면 엔터프레너, 즉 기업가로 리세팅하기 바란다. 먼저 행운을 부르는 15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입은 무겁게 하여 말을 전하지 말라. 가벼운 입은 오는 행운을 막고 불운을 모시고 온다. 남에게 이롭게 행동하고 자랑하지 않는다. 그러면 친절은 갚을 방법이 없어 행운으로 다가온다.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라 생각하라. 행운도 좋은 사람을 좋아한다. 새로운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행운은 항상 새로운 일, 새로운 사람, 새로운 모임으로 나타난다. 나를 찾아오는 사람은 막지 말라. 행운은
누군가의 등 뒤에 타고 있다. 낙관주의가 되라. 긍정적인 시선은 나쁜 일도 반대로 만든다. 다른 사람에게 행운이 되라. 다른 사람도 당신에게 행운이 될 것이다. 창문을 열고 햇빛을 받아라. 행운은 빛과 함께 온다. 필요 없는 낡은 물건은 버려라. 오래된 물건은 생기를 빼앗고 행운의 발목을 붙든다. 행운은 실력이다. 실력을 높이면 확률이 높아진다. 세수를 깨끗이 하고 머리를 단정하게 하라. 몰골이 더러우면 행운은 오다가 실망한다. 당신 말고 상대가 이야기하게 하라. 그래야 행운은 당신이 말할 기회를 줄 것이다. 어른이라면 입을 다물고 지갑을 열어라. 행운은 언제나 말은 많고 지갑을 닫는 사람은 좋아하지 않는다. 최소 1년에 24권의 책을 읽어라. 한 달에 2권만 읽으면 안 보이던 복이 보인다. 당신의 존재가 이미 행운이다. 온 우주의 시공간을 곱하기 한 숫자만큼 기적이다. 왜 생각은 현실이 될까? 왜 생각은 현실이 될까요? 생각이 현실이 된다라는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믿음이 삶에서 사건이 전개되는 방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긍정적인 생각과 감정이 긍정적인 경험과 결과를 끌어당길 수 있는 반면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은 부정적인 경험과 결과를 끌어당길 수 있다는 끌어당김의 법칙과 관련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생각과 믿음이 물리적 세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특정 사건이나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생각과 신념이 현실의 인식과 경험을 만들어내며 특정 사항에 주목하고 집중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일하는지 나는 모르지만 자신의 생각이 자신의 모습을 만들어 나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나는 생각이 세상과 사람이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형성해 현실 안의 다양한 행동과 결정으로 이어진다고 믿습니다. 생각이 현실이 된다는 개념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이 아니며 그 효과는 개인마다 다르다는 점을 언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긍정적인 결과를 향한 자신의 생각으로 삶의 긍정적 가치를 얻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생각과 믿음의 방향이 우리 삶의 크고 작은 사건과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부자가 됩니다. 정확히는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부자가 나옵니다.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믿기에 부자가 되는 방식을 찾고 그에 걸맞은 공부와 노력을 하기 마련이니 그런 사람들 안에서 부자가 나오는 것은 당연합니다. 반면에 내가 부자가 될 수 없다고 믿는 사람은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부자는 나와 상관없는 일이니 아무 일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심지어 복권도 투자하지 않습니다. 기회가 어떤 방법으로도 그를 찾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훌륭한 배우자, 육체적 건강, 풍요로운 삶, 정신적 독립, 심리적 안정, 이 모든 것들은 원하는 사람은 얻을 수 있고 원하지 않거나 믿지 않으면 얻지 못합니다. 자신의 생각이 모든 현실의 시작이고 실체의 씨앗입니다. 이 씨앗을 심고 자라게 하는 것은 자신의 생각입니다. 생각은 때가 되면 자신을 움직이게 하고 그에 맞는 인연이나 상황에 가면 그것이 기회가 찾아왔음을 분명히 알려줄 것입니다. 이것이 과학이든 아니든 상관없습니다. 그러니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무엇이든 그 입에서 나오는 대로 자신이 살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자들은 다 속물이다 라고 말하고 다니면 자신은 절대로 품위 있고 멋진 여자를 만나지 못할 것이고 나는 살을 뺄 수 없어 라고 말하면 그 말을 하는 동안에는 절대로 살을 빼지 못할 것이 뻔합니다. 뭔가 부정적이고 냉소적으로 말하면 현실 감각이 있고 자신이 멋있는 줄 아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똑똑한 바보일 뿐입니다. 세상을 이겨낸 사람들은 절대로 그런 비관론자들이 아닙니다. 언제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과 꿈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바로 성공한 바보들입니다. 그러니 나는 멋진 몸매를 갖게 됐다라고 말하면 멋진 몸매를 가질 확률이 대단히 높고, 나는 사업에 성공하겠다라고 마음먹으면 사업에 성공할 확률이 대단히 높은 사람이 됩니다. 나는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에게 항상 그 꿈을 묻습니다. 무엇이 그 사람의 최종 꿈인지가 사업 전체의 크기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아무 말이나 하지 말고 함부로 아무 생각이나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말과 생각이 곧 자기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불과 몇 년 전에 이 교훈을 자신이 받아들였다면 이미 자신이 원하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했다면 두 번째 기회는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이 교훈을 받아들이면 결국 당신은 당신이 말한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기회도 놓쳐서 아무것도 믿지 않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면 당신은 아무거나 되어 있을 것입니다. 어차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글을 읽고도 변하지 않을 거라는 점이 가장 안타깝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8가지 공통점. 성공한 기업가는 자기 일에 열정을 갖고 차이를 만들거나 문제를 해결해 나갑니다. 특히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적응하고 방향을 바꾸는데 능숙한 사람들입니다. 기술자가 아님에도 문제에 대한 혁신적인 솔루션을 제시하며 직원과 인맥을 최대한 활용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강력한 매력이 있으며 자신의 아이디어와 비전을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숙련된 의사소통자입니다. 무엇보다 높은 수준의 회복 탄력성을 갖고 있으며 좌절과 실패로부터 곧바로 회복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먼저 이들은 비난이나 칭찬에 의연합니다. 비난을 받는다고 의기소침하지도 않으며 칭찬받는다고 흥분하지도 않습니다. 언젠가 비난은 사라지고 열정 지지자는 한순간에 가장 반대편에 앞에 선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열심히 하기보다 영리하게 합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은 그 일을 좋아하는 사람을 따라오지 못하며 그 일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 일을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즐기는 사람조차 영리하게 일하는 사람을 이길 방법은 없습니다. 세 번째는 작은 일에는 세세히 관심을 갖지만 큰 사고에는 무심합니다. 사실 큰 사고에 무심한 것은 무심한 척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뿌리가 흔들리면 줄기와 가지는 기절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큰 사고에 무심한 듯 냉정함을 유지함으로써 사고를 해결하고 작은 일은 그 작은 일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에 세세히 관심을 기울입니다. 네 번째는 미워해도 좋아합니다. 이 말은 리더가 되어본 사람이어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공한 사업가는 미워하면서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고 싫어해도 좋아하는 취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절대 남에게 알리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는 모르는 것을 알고 있는 척하지 않습니다. 장사와 사업은 차이가 있습니다. 장사는 본인이 모든 업무를 제일 잘 알아서 각 직원들에게 가르쳐주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직원들이 사장보다 각각의 업무를 더 잘할 때가 되면 진짜 사업이 시작됩니다. 그 업무를 모른다고 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그 일을 잘할 사람을 독려해 각각 회사 내의 전문가로 만들어냅니다. 여섯째는 작은 돈을 아끼고 큰 돈은 아낌없이 씁니다. 대부분의 작은 돈들은 관성에 의해 사용되는 것들이라 절약이 가능하지만 큰 돈의 지출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휴일을 즐깁니다. 걱정 없이 즐깁니다. 밤낮으로 회사에서 일에 몰두하는 업무로는 작은 사업은 성공시켜도 큰 사업은 만들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인생은 미래의 보상을 바라고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내 인생이라는 것을 알기에 휴일을 즐기고 쉴 줄 압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 더 큰 성공을 이룬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경쟁자를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경쟁자는 다른 한편으로는 동업자입니다. 경쟁자를 죽이면 다른 경쟁자가 나오기에 경쟁자보다 잘하려고 할 뿐 죽이려 하는 마음은 버립니다. 수입의 4가지 경로. 한 개인이 돈을 버는 과정은 4가지 경우 중 하나다. 첫 번째 경우는 자신의 시간을 파는 사람들이다. 하루 24시간 중 일부를 누군가에게 파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직장 생활을 하거나 1인 기업을 운영하는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자신의 근로로 발생하는 수입을 얻는 사람들이다. 대부분의 급여 생활자가 해당된다. 두 번째 경우는 자신의 시간을 조금 비싸게 파는 사람들이다. 소규모 사업자들이나 전문직 종사자, 연예인, 강연가, 교육자들이 해당된다. 이들은 첫 번째 경우의 사람들보다 적게는 2~3배, 많게는 수십 배 넘게 자신들의 시간을 판다. 세 번째 부류는 타인의 시간을 파는 사람들이다. 이들을 우리는 기업가라 부른다. 이들은 보통 전국 단위로 사업을 하면서 300여 명 이상의 직원들이 있다. 자본과 기술을 소유하고 있으며 이를 운영하는 직원들의 효율을 통해 그들의 급여 이상의 수익 차액을 가져가는 사람들이다. 마지막으로 이런 기업들을 만들거나 합치거나 재조정을 통해 이익을 얻는 투자자들이 있다. 이들은 기업 혹은 기업가들을 통해 신용자산을 만들어내고 그 신용을 현금으로 확보하는 재주를 가진 사람들이다. 위 4가지 경우 중에 처음 2부류는 자신이 일을 하지 않는 순간 모든 수입이 정지된다. 자신의 시간을 팔아 수입을 만드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업가나 투자자는 자신의 시간을 파는 사람들이다. 자기 몸이 아니라 아이디어를 통해, 즉 생각을 통해 수입 구조를 만들어 놓았기에 자신의 노동 여부와 상관없이 지속적 수입을 발생시킬 수 있다. 따라서 한 개인의 수입 발전 모델은 시간을 파는 사람으로 시작해서 결국 기업가나 투자자까지 나아가야 한다. 기업가나 투자자가 된 사람들은 모두 이 과정을 거친 사람들이다. 단지 자신의 시간을 정년 때까지 팔다가 연금으로 은퇴하기를 거부하고 모험과 기회를 이용한 사람들이라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어떤 젊은이도 그가 노력하면 한 세대 안에 이 모든 경로를 밟을 수 있다. 자산이 없는 사람은 처음에는 자기 노동력이 기반된 근로소득을 얻어야 하지만 점차 타인의 노동력이 기반이 된 사업소득을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후에는 금융소득을 함께 얻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가의 성장과 변화에 따른 구조적 소득까지 얻을 수 있는 영역으로 들어가야 한다. 이렇게 할 수 있을 때 비로소 한 가족 혹은 가문이 가난으로부터 영구히 벗어나게 된다. 우리는 성공한 사람들의 현재만 보고 그가 불과 수년 전에 혹은 수십 년 전부터 무엇을 해왔는지 미처 상상하지 못한다. 그도 한때는 자신의 시간을 팔았고 더 비싸게 팔기 위해 미친 듯 노력했고 거기에 안주하는 대신 창업에 도전한 사람이다. 손과 발이 돈을 벌던 시절을 지나야 머리로 돈을 버는 시절을 만날 수 있다.